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가직 7급 교정학소 기출문제 해설을 맡게 된 박상민입니다. 2023년도 기출문제는 2020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다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이런 거죠. 대부분 이제 기출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돼서 25문제 중에서 23문항 정도가 이제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제 변형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론 부분이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공략하기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 이듬해 내년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급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분포도나 평가나 문제의 자세한 해설은 제 박상민 범죄학 교정학 연구소의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거기서 문제랑 해설하고 총평 따로 다운받아서 이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해설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문제 중에서 2문제를 제한 23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고 어떤 게 기출됐었던 게 변형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설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을 길게 한 2-3시간 해봐야 기본적인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때요? 뭐 어차피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모르는 거고, 근데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야? 포인트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뭐야? 우리가 자료를 이제 종이로 다운받아 잘 연구해야 되지, 뭐 듣고 한 번에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어떤 경향이다 정도는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만약에 다운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제 카페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인사혁신처에서 다운받아서 봐도 되겠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시급. 참고로 또 7급하고 이제 7급 교정학과 형사정책은 공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공통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뭐 형사정책에 있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4문제, 뭐 많게는 5문제도 갖고 오는데 올해도 큰 차이 없이 그렇게 됐고, 그건 큰 영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럼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9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년 9급에 영향을 줄 것인가는 내년 9급도 요것과 유사하게 나오되, 제가 봤을 때는 뭐야? 범죄학 이론이나 이런 데 좀 까다롭게 나오고 그렇게 출제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사용 확정자의 처우. 사용 확정자의 처우는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 문제예요. 자, 1번 집은 사용 확정자의 적긴 횟수는 매월 5회로 하고 라고 했는데 4회죠. 그래서 이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있냐면 적긴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이거는 뭐 이제 조문에 관한 내용이고, 2번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에만 수용하고, 많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답이죠. 교도소, 구치소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혼고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린 거죠. 이거 조문 문제죠. 사용 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개호의 정도는 일반 경비소 또는 준경비.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 경비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사용 확정자 수용된 거실은 자살 방지에서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는데, 미결 수용자와 뭐예요? 사용 확정자는 뭐예요? 참관이 안 됩니다. 시찰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워낙 평이한 문제고요. 핵심은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경비, 그렇죠? 경비 개호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문제도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자,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호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다 이제 기출지문들, 최근 기출문제를 조합한 문제인데요.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는 수갑을 사용할 수 있죠. 수갑 호송 다 사용하죠.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일 때는 수용돼서 한 손 수갑. 왜? 우리가 이제 도망갈까 봐 한 손으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이건 기출됐었던 거고, 작년에 이제 9급제. 머리 부분을 자해 우려가 큰 때는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머리 보호 장비 포함한 다른 보호 장비는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울 때는 뭐야? 보호 침대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뭐 그 내용 그냥 넘어가고. 자,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3번이죠. 하나의 보호 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둘 이상의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수갑과 보호의자를 하는데 의자하고 침대는 뭐야? 의자하고 침대는 중복할 수가 없죠. 다른 걸과 달리. 그래서 뭐야? 의자, 침대는 뭐야? 같이 누워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의셔도 되고, 자대는 뭐야?
좌대 배치는 1개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됐을 때 보통 9급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호 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4시간을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자대복 84. 그래서 8시간에 4시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요. 그 작년에 제가 이게 출제가 꼭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에서 9급에 강조를 했었어요. 9급에 강조를 해서 9급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꼭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 부과의 사유로 옳지 않은 건 취사, 청소, 간병 필요할 때,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할 때,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긴급이 필요할 경우에 교도관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수용자가 신청해야 되죠. 답은 4번이 되고요. 형 집행법 조문을 그대로 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예. 그리고 이거는 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 집행법은 꼭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수용자에 알려야 하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이고 수용자 순회정원 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정원 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할 때는 교정실 교동에 참여한다. 참여하면 안 되겠죠. 옆에 내용을 들으면 안 되니까.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한 불복하는 경우 법순관지죠. 법무부 장관, 순회정원 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서 이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틀렸고. 네 번째, 수용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그 다음에 또는 지방교사, 이거 아니죠.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 법지소. 그래서 요거 2개 구별하는 거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라고 했고, 계속 출제가 됐던 거니까 평이한 문제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가석방 심사위원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요. 내용은 다 외우지 말고요. 우리가 3번 지문에 보면 가석방 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죠. 차관. 장관이 아니라 가차 없이 한다 해서 가차 없이 암기할 때 가차 없이 한다 해서 가석방 차관. 그래서 이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출제가 됐던 문제가 중복된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외우실 내용들이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누가 위원장인지에 관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원회 이런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찰 여기 관계된 것들은 다 차관이 하죠. 그래서 차관이 하는 것만 묶어서 외워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좀 생각해서 푸는 문제고 조문을 역시 조문 문제이긴 하지만 자주 보는 조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가 있어서 속어로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소장은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프로그램입니다. 교화 프로그램. 소장이 짜죠.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서 상담 심리치료 그 밖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장이 실시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소장은 주어죠. 수용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의 소효과를 높여서 범죄 유형별로가 아니라 범죄 유형별이 아니라 원인별로 가는데요. 그 유형별이라는 건 뭐예요? 사기나 절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뭐예요? 이게 심리적인 원인인지 사회적인 원인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원인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장소, 전문인력 확보, 환경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대상 수용자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면 참여를 늘릴 수 있다. 다 이거 나왔던 기출 지문이고요. 3번만 좀 생소하게 나와서 유형별인지 원인별인데 이거는 조문 자체를 암기하든지 아니면 생각하든지 이건 이제 보통 이런 거 암기하지는 않죠. 그래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 밀러의 하류계층 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문제죠. 그래서 기존에 최근 5년 이내에 2번이나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유 문화로 본다는 거예요. 고유 문화냐? 고유 문화로 보는 게 뭐예요? 밀러고 반발 문화로 보는 게 뭐예요?
코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4번 질문해 보시면요.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에 대한 문화의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 저항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반발 문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엔의 내용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 하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4번이 코엔의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반발 문화인지 고유 문화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건 평이하게 나온 문제고, 뭐 구급 시험에도 출제됐던 문제고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교정인의 무력화에 대한 무력화는 무능력화죠. 그래서 무력화는 크게 집합적 무능력화, 선별적 무능력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국외 추방이나 사형을 집행하도 무해가 되겠죠. 집단적 무력화, 집합적 무력화의 같은 말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습범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높다라는 건 뭐예요? 고르는 거죠. 높으냐. 그래서 선별해야 되겠죠. 이거 선별적 무능력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무력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류해서 꼭 필요한 애들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서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선별적 무력화에서 이제 잘못된 긍정이라는 건 뭐죠?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구금하는 경우죠. 근데 실제로 저지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긍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잘못된 부정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석방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을 죽였네요. 사회 안전에 위험을 줄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오류라는 거예요. 둘 다 오류. 판단의 오류.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출제된다든지, 또는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출제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9번 문제, 연구방법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최근에 기출문제로 냈던 질문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실험 연구라는 건 뭐예요? 어떤 조건을 한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연구를 열 때는 신뢰합니다라고 해야죠. 신뢰합니다. 그래서 신뢰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때 유리하다고 했죠. 내적 타당성. 그래서 외적 타당성은 객관적인 통계죠. 그래서 통계. 그래서 외적 타당성이 통계나 설문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험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 외적 타당 확보하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틀렸죠. 그래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다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케 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거는 암수 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직접 자백하게 하는 조사, 스스로 말하게 하는 조사. 사례 케이스는 연구 대상자는 깊이 있는 종적 조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서덜랜드가 어떤 사람들은 왜 직업 절도면 했냐, 직업 절도면 연구, 참여 관찰법 연구에 스스로 범죄에 참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 관찰법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문제로서 최근에 기출된 문제를 그대로 냈기 때문에 답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최근이라는 거 얘기하는 건요, 최근 10년간 나온 기출문제라고 해봐야 9급 한 200문제, 7급 한 200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 5문제가 늘어났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면 10년간 나온 기출문제를 200, 200에서 400에서 한 250문제 정도, 중복되는 거 빼면 250문제인데, 그 250문제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기후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 기후는 기출됐던 문제를 그대로 냈죠. 소년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용자로서 그 형기가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이 우수한 사람, 일반 기후죠. 가족들은 배우자의 직결혼속이 위독한 때는 형기 중이 아니라 1년 중인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돌렸네요. 2번, 기후자는 기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교정시나 신고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기후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나 특별기후, 형 집행에 포함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기후와 특별기후 둘 다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는 게 됐기 때문에 틀린 거죠. 포함됩니다. 기회자 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 4번 질문 때문에 좀 헤매하는 학생이 있는데, 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지원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출소하는 사람의 여비는 빌려줄 수가 있지만 귀유하는 사람 빌려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아마 4번 찍은 학생들은 뭐야? 그거랑 이제 헷갈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범죄 피의자 보호법의 형사 조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동일하게 냈죠. 거기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 나머지는 볼 거 없고. 1번부터 볼까요?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 피의자 사이 형사 분쟁. 주어가 검사라는 게 중요하죠. 원만한 해결에 범죄 피의자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 있냐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회복적 사법의 일환이죠.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 있냐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형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빨감 물어줄 사람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 명백한 사건. 자, 불기소 처분인데 무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건 뭐야? 안 돼요. 근데 불기소 중에서 뭐야? 기소유예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것은 형사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들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를 항상 나왔던 문제죠. 자, 10번 보호석간에 대한 조사 심리 소년보호 사건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최근 기출문제 3년 안에 나왔던 문제고요. 10번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 또는 조사관의 범죄 사실과 소년을 조사할 때는 소년의 불리한 짓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겠죠. 갈등 판결에 의해서 소년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리심사원의 분리심사 결과 그 다음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고려한다. 소년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 인정하여 기일을 정해 적세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자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뭐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뭐 몰라도 되지만 소년보 판사가 사건을 조사했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손해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 하는 조치할 때 임시조치가 있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월) 더하기 최대 1개월 이내 연장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3개월 더하기 3개월 연장할 수 있죠. 이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더하기 3개월이니까 최장기간 2개월이 아니죠. 일단 출발점부터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소년분류심사원 기간하고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죠? 네, 됐습니다. 자, 쉬운 문제고. 자,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법무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만 되죠. 법인만.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야? 그 기간은 뭐야? 직접 기간하면 뭐야? 10에서 뭐야? 20년이 되고 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뭐 1에서 5년이 되고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1에서 5년이 되니까 틀렸죠. 세 번째, 법무부 장관 위탁 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부랑 협의한다. 이거 기출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 답 3번이고. 법무부 장관은 수탁자가 민영교도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땐 6개월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육정이래요. 육정. 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3번 답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14번이 좀 약간 고난도 문제로서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 될 수가 있어요. 좀 이건 조문을 다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보관법을 잘 알았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소고에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숙식 제공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의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갱생보호는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밥 제공하는데 6월의 범위에서 3회, 즉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임차의 필요는. 생생보호는 갱생보호에 대한 친족 또는 연구자 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한정하여. 이 한정하여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야? 도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야? 보증금을 내는데 다는 못 도와주고 300만 도와줄 수 있어. 그럼 국가가 200만 원을 갖다가 매칭해서 도와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하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뭐야? 도움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상대방한테 뭐야? 보증금도 안 되는 경우 도와줄 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에게 직장 알선하고 신원 보증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풀 때 왜 느낌 아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정이라는 단어에 뭐야? 꽂혀갖고 풀면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15번은 최근에 바로
23년. 그러니까 올해 구급 기출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23년 구급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내용이. 자, 보호관찰 등의 법령사항,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특별준수사항이 아니면 뭐예요? 일반준수사항이 되겠죠. 자, 그럼 일반준수사항은 뭐예요? 주거지에 상주할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선행을 베풀 것, 그쵸? 보호관찰관의 지시, 응대해야 할 것,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1개월 이상 여행할 때는 뭐야? 보호관찰관에 신고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허가를, 자, 거기서 보면 뭐예요? 사행행위는 도박꾼한테 들어가는 거고, 2번 같은 게 뭐예요? 특정인의 접근 금지도 뭐예요? 이거는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 일정의 음주라면 뭐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데, 3번은 뭐야? 주거를 이전할 때는 뭐야? 미리 보호관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주거를 이전하나 1개월 이상 할 때는 신고한다. 근데 이걸 허가로 바꿔서 냈으니까 이건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 속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을 나눈 후에 일반 준수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시험에서 최소한 특별 준수사항 못 외워도 일반 준수사항을 외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출제가 될 만한 문제라고 했어요. 7급에서는 가능하고 9급에서는 좀 까다롭고, 향후 9급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발달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나오는데, 글록 부분은 반사회적 아이들은 성인에 대해서 가해 경력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잘 모르는 거고, 모피트는 이제 이원적 경로 이론이라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생애 지속형과 청소년기 한정형으로 나눠요. 범죄를, 초소년들의 범죄를. 그래서 보통 모피트가 많이 나오는데, 생애 지속형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고 청소년기에 뭐야? 성장 격차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사춘기, 몸은 컸는데 왜? 부모는 나를 어른 취급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좀 놀다가 말고 얘는 만성범죄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숀베리는 후기 개시형 비행 청소년. 그래서 이거는 패터슨입니다. 패터슨은 이제 후기 개시형은 나중에 나이 먹고 비행을 저지르는 개시형이고, 초기 개시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찍 시작한 애들은 만성범죄자가 되고, 후기 개시형은 뭐야? 이거는 뭐야? 만성범죄자가 되지 않고 정상 차린다는 거, 만성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일찍 시작한 애들은 뭐야?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게 내용이야. 초기 진입자, 후기 진입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건 숀베리가 아니죠. 숀베리는 상호작용에 관한 범죄가 들어가요. 상호가 나와요. 상호. 샘슨과 랍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비공익적 사회 통제가 존재하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환점, 그러니까 결혼이나 취업 같은 거, 즉 이런 것들에서 뭐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숀베리가 나오면 무조건 상호작용이 나와야 돼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상호작용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답이고, 패터슨과 섞어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닌 게, 숀베리는 알거든요. 우리가 숀베리는 알기 때문에 문제가 풀기 어렵진 않아요. 17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리심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 분리심사는 꼭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기출문제가 그대로 또 나왔네요. 자, 1번 정기 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할 때는 재심사를 말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도달할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기는 장기형을 기준한다. 자,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는 뭐예요? 단기형을 기준합니다. 부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기재심사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3분의 1. 그 다음에 뭐야?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3분의 1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재심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뒷부분에 있는 게 틀린 겁니다. 단기간. 자, 분리조사 방법에는 수용 기록 확인, 수용자의 상담, 수용자의 가족 등의 면담, 외부 전문가의 의견 조회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분류심사 안에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죠.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분류심사 안에 뭐야? 왼팔과 오른팔이 있죠. 그래서 분류조사랑 분류검사가 있고,
분류 조사는 뭐야? 뒷조사로서 아까 같은 그 면담이나 이런 상담 내용이고, 분류 검사는 뭐야? 인성, 지능, 적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OMR 카드라는 인지적 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수용자를 질병에 분류심사 곤란한 경우에는 뭐야? 하지 아니한다. 이거 분류심사의 유예 사유죠. 유예. 제외 사유는요. 형기가 그죠? 징역 금고에서, 그러니까 형기가 3개월 미만이거나 잔형기가, 또는 뭐야? 구류라든지 이런 애들은 뭡니까? 제외하지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유예, 미루겠다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서 수행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신입심사 대상자 만 나왔으니까 틀렸죠. 신입도 되고 또 필요할 때 또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나와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제끼다 보니까 첫 번째 거는 뭐야? 단기형으로 해서 틀렸고, 세 번째 거는 뭡니까? 이거는 곤란하고 뭐야? 제외에서 유예 뭐야? 제외 사유 되고, 네 번째 거는 뭐야? 많이 나와서 틀린 거니까 쉽게 제낄 수가 있죠. 18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방교정청의 이송 승인권에 따라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이건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네요. 이송 승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뭡니까?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왜? 불균형할 때. 그 다음에 왜? 긴급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방의 요청은 조문에 안 들어가니까 있죠.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리고 조문이 그대로 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형의 집행이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사회적 처우 위로금에 대한 설명. 이거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난이도 하고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죠. 화상접견은 접견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가족 만남의 집은 포함되지 않는다. 깔끔하게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 논점이 없죠. 나머지 되게 쉽게 나왔죠. 나머지가 쉽게 나온 게 아니라 뭐야?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회적 처우 활동 등 사회 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회 견학이나 사회봉사에 관한 비용은 뭐야? 특별히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연극이나 영화 관람을 할 때 본인 부담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니까 놔두시고,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 처우, 개방 처우 하나여라고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반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낄 수 있고, 작업으로 인해서 부상으로 신체에 대한 장애 발생하고 바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장의 수용자를 석방할 때 지급했다가 법이 개정돼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죠. 이거는 4번은 최근에 조문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다 필요 없고요. 1번만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 가능하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한 침입자로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A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기출문제를 변형했는데 답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게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소장 A가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에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간 영사관장이나 가족에 알려주고요. A를 이송이나 출정을 호송하는 경우 남성 수용자와 여성이니까 좌석을 분리하는 등에 한다. 차량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좌석만 분리하면 되죠. A와 교정실로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의 청취, 녹음, 녹화할 때 A가 국어로 소통에 올할 때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거 영어 안 되니까, 한국어 안 되니까 국어. 자, 소장은 A가 환자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니면 수용된 3일 동안 신입거실 수용, 신입거실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입거실에 있는 건 절대 작업을 부과할 수가 없죠. 근데 작업 부과한다니까 틀린 거고, 요거는 외국인이든 내국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외국 조항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사례에서 조문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최근에 또 기출이 됐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전자장치 등에 부착하는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옳은 것인데 이게 답이 더욱 명확해요. 자, 우리가 필요적 청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죠. 유괴 2번, 살인 2번 하면 필요적 청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4번지만 볼까요? 살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지금 연재된 후, 그러니까 살인 한 번 했죠.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살인 2번이니까 필요적 청구가 됩니다. 그럼 답은 4번이 일단 됐으니까 나머지 사실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명확한 거예요. 그럼 1번 지문은 뭐죠? 19세 미만의 사람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한의 아니라 하한의 2배가 되죠. 하도 나쁜 놈이 하도.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좀 조심하시죠. 어린이 특정 지역 장소가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통학 시간대에 외출 금지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정 지역 장소가 아니라 특정 시간대.
통학 시간 때. 이거 좀 헷갈리게 되니까 이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수업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 출제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피부착자는 주거 이전에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는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7허. 이거는 시험에 늘 나왔던 문제고. 자, 20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의 소년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기출 문제죠. 자, 2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이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때는 관할 지방 법원이에요, 검사요. 검사의 판단에서 한다 그랬죠. 이거 중요해서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됐죠? 네, 3번 질문 볼게요. 15년 유기징역 선고받은 15세에 3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앞에 다른 사람과 달리 뭡니까? 집행한 기간까지만 떼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3년입니다.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초안 전담하는 시설, 김천 소년교도소죠. 별도의 공동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23번. 자, 23번 이제 출제 예상 문제라고 했던 그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은 그래서 설명하는 이론은. 이거 기출문제의 변형이고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공동체의 사회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는 계속 상승하고 즉 응집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사회통제가 밀접한데 여기서 디르켐의 아노미로는 뭐죠? 디르켐의 아노미는 뭐야? 아노미를 얘기해야 돼. 무질서. 머튼의 아노미, 머튼의 긴장이론도 목표와 순의 불일치가 나오고 그러면 3번, 4번은 아니거든요. 그럼 2번하고 4번이 1번과 2번이 되는데 우리가 비공식적 사회 통제를 강화한 건 뭐야? 집합 효율성 이론이죠. 예, 집합 효율성. 그래서 뭘 한다 그랬죠?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장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공식적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만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 조직보다는 답은 그래서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죠. 응집력 이런 단어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괜찮은 문제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그 다음에 뭐야?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요거는 기출이 모의고사에 그대로 냈던 문제 그대로 나왔죠. 예. 그래서 9급에 예상했던 문제인데 7급에 나와버렸네요. 수용자 1일 작업시간, 휴식시간을 포함 8시간,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이고요. 소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 처리한 전담교정실에 수용하여 외부. 답은 2번 맞고. 소장은 집행할 때 1년 남은 수용자도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학사학위는 2년이 있어야 돼요. 2년 틀렸고. 19세 미만의 수용자 일주 작업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19세 미만은.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할 게 없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상 문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고요. 25번. 낙인원과 전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쉬운 거죠. 자,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레머트는 비행손의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은 악의 극화. 제가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낙인원 3인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가 첫 번째 탄넨바움, 악의 극화, 악의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레머트는 뭐야? 1차적 일탈과 2차 일탈. 그 다음에 이제 베커, 주지휘론, 이방인. 그 다음에 뭐야? 에딘 슈어.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죠? 슈어에서 뭐야? 자아낙인, 불간섭주의. 근데 여기 지금 레머트가 나오고 뭐야? 악의 극화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내용을 주장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낙인론 부분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야?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비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되고 9급 수험생들 중에서도 이제 7급 문제는 이제 사실 교정직은 7, 9급 문제의 수준의 차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9급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9급 문제가 더 어려웠고 7급 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되 앞으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대비해서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7급 대비할 때는요. 기본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그 다음에 7급 기출 문제집, 그 다음에 핵시총 정도 대비하고 특별하게 이제 7급용으로 나온 모의고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9급용 문제 풀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조금 뭐야?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법령을 보여야 되고 내년에도 아마 법령 조금 우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